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조강지처 그 자체인 사연자님을 배신하려 한 시모와 의사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겉보기엔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듣지만 실상은 시댁의 온갖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는 신혜리입니다. 제 남편 지진철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성형외과 페이닥터고요. 시어머니 정신자 여사는 아들 하나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분이죠. 그날은 유난히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아주 중요한 수술이 잡혔다면서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거든요. 혜리야, 내 행운의 넥타이 어디 뒀어? 그 네이비색 말이야. 오늘 VIP 안면 윤곽 수술 잡혀있는 거 알지? 이거 10시간짜리 대수술이야. 컨디션 망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찾아봐. 어제 드레스룸 서랍에 넣어뒀어. 그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을 텐데 넥타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편하게 입고 가지 그래? 야, 출근길 기분이 중요하잖아. 너는 남편이 병원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감도 안 오지? 원장이 이번 수술 성공하면 인센티브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 폰 끄고 수술실 들어갈 거니까. 알았어. 도시락은 쌌으니까 가져가. 예, 너는 나범이 그 큰 수술을 한다는데 아침상에 고기 반찬 하나가 없냐? 아범이 기운을 써야 칼을 잡지. 냉장고에 한우 놔두고 뭐해? 어머님, 그 한우는 어제 저녁에 그이가 구워 먹기 싫다고 해서 국거리로 썰어뒀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기름진 거 먹으면 속 부대낀다고 해서 죽 끓인 건데요. 말대꾸는 청산유수지. 의사 선생 식단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우리 진철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뼈가 빠지는데 집구석에서 편하게 사는 네가 내조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레퍼토리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조용히 남편 손에 도시락과 차키를 쥐어줬어요. 남편은 세상 비장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죠. 다녀올게. 어머니, 저 가요. 오늘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괜히 부정 타니까.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보내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제 대학 동창이자 강남에서 제법 큰 귀금속 도매상을 하는 미경이었죠. 평소에 뜬금없이 전화하는 친구가 아닌데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혜리야,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집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야, 너네 남편 병원 개원한다더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개원하는 건 좋은데 너 혹시 이혼했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혼은 무슨 아까 아침에도 밥 먹여서 출근시켰는데. 그리고 개원은 아직 자금 부족해서 알아만 보는 중이야.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지? 지금 우리 가게에 너네 시어머니랑 남편 와 있어. 뭐? 우리 남편 지금 수술실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오늘 VIP 수술이 있다고 폰도 끄고 갔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지진철 씨 얼굴을 모르니? 대학 때 너 쫓아다닐 때부터 봐왔는데. 근데 진철 씨는 날 못 알아보더라. 지금 내 눈앞 VIP 룸에 앉아있다고.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네가 아니야.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미경이는 눈썰미가 좋아서 헛것을 볼 애가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인데? 자세히 좀 말해봐.
키는 165 정도의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딱 봐도 강남 성형 미인이야. 너네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잡고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 지금 3캐럿 다이아 세트를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직원 들여보내고 CCTV로 보고 있거든? 소리도 들리는데 들어볼래? 미경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주는 소음 섞인 대화 소리에 저는 하던 설거지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세라 씨, 이 정도는 해야 우리 격에 맞지. 내가 곧 개원하면 아니, 그 골치 아픈 집사람이랑은 정리할 거야. 세라 씨 아버님이 병원 건물 명의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혼인신고는 일사천리야. 어머, 원장님도 참. 우리 아빠가 건물 하나 주는 게 뭐 대수라고요. 근데 지금 사모님이랑은 정말 정리된 거 맞죠? 저 복잡한 거 딱 질색이에요. 아이고, 세아가. 아니, 세라 양. 걱정 말아요. 걔는 우리 진철이 발목만 잡던 애라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애도 없겠다. 위자료 쥐어줄 필요도 없이 몸만 내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안에 세라 양 같은 복덩이가 들어와야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숨을 크게 고르고 미경이에게 다시 말을 건넸어요. 미경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해. 야,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 당장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가서 엎어봤자 실수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미경아, 그 여자한테 매장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걸로 권해. 근데 진품 말고 세공만 그럴싸한 가짜로. 뭐? 큐빅 박힌 거 말하는 거야? 응. 최상급 큐빅으로 번쩍거리는 거 있잖아. 어차피 남편은 보석 볼 줄 몰라. 가격은 한 5천만 원 불러버려. 그 여자가 진짜 부자면 알아보겠지만 사기꾼이면 넙죽 받을 거야. 결제 내역이랑 CCTV 영상은 고화질로 따서 나한테 보내주고. 너 진짜 독하다. 알았어. 내 연기력 알지? 제대로 바가지 씌워서 증거 남겨줄게. 근데 혜리야, 너 괜찮은 거니?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안 그래도 분리수거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지들이 알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주네.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아직 친한 후배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 선배님, 웬일이세요? 오랜만이야, 김대리.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남편이 급하게 서류를 두고 가서 퀵으로 보내려는데 지금 수술 중이라지. 혹시 수술 언제쯤 끝나는지 알 수 있을까? 네? 지과장님 오늘 오프신데요? 연차 내셨어요. 오늘 학회 세미나 있다고 하시던데 선배님 모르셨어요? 아, 맞다. 세미나였지. 내가 깜빡했네. 알았어. 고마워. 역시나였죠. 수술은커녕 연차까지 쓰고 작정하고 나간 거였어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 수를 생각했어요. 남편이 개원 자금이 필요해서 저 여자를 만나는 거라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분명 돈줄이 어디선가 튀어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집 돈은 제가 꽉 쥐고 있으니 건드릴 수 없을 테고, 그렇다면 남은 건 시댁의 유일한 재산인 장호원 땅뿐이었어요. 그 땅은 사실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병원비와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상속받기로 공증까지 써둔 땅이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형님,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혹시 어머님이 최근에 장원 땅 매물로 내놓으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매물로 내놔? 어머님이 그 땅은 죽어도 우리 그의 몫이라고 각서까지 쓰셨잖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남편이 통화하는 걸 얼핏 들었거든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번에 개원할 때 그 돈을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해서 형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확실해? 서방님 개원하는데 왜 우리 땅 판 돈이 들어가? 시어머니가 또 둘째 아들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야? 저도 확실한 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귀가 요즘 개원자금 때문에 어머님이랑 비밀 얘기가 많긴 했어요. 형님,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만약에 명의 넘어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끊어봐.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이거 사실이면 나 오늘 시댁 엎어버릴 거야. 내가 그동안 그 집 구석 빚 갚느라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 돈을 홀랑 서방님한테 줘? 형님, 진정하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남편 들어오면 떠볼게요. 잠시 후 띠링 하고 미경이에게서 동영상 파일과 영수증 사진이 도착했어요. 영상 속에는 남편이 그 여자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해벌쭉 웃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영수증에는 5,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리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짐짓 피곤한 척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묘하게 들뜬 표정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혜리야, 나왔어. 아, 오늘 수술 진짜 힘들었다. 10시간을 내리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네. 고생했어. 수술은 잘 됐고? VIP 환자라며 결과 좋아야 할 텐데. 그럼 내가 누구냐? 완벽하게 끝났지. 환자 보호자들도 고맙다고 난리 났어. 아, 배고프다. 밥 줘.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근데 여보, 옷에서 냄새가 좀 나네? 냄새? 무슨 냄새? 소독약 냄새겠지. 수술실에 하루 종일 박혀 있었는데? 아니,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되게 비싼 향수 냄새가 나. 수술실 간호사들이 향수 뿌릴 리는 없고? 무슨 소리야? 아, 오늘 상담 온 환자가 향수를 진하게 뿌렸나 보지. 너는 사람이 예민하게 별걸 다 트집잡냐? 피곤해 죽겠는데? 얘, 너는 고생하고 온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의심병도 병이다, 병. 아범이 딴짓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병원 앞에서 아범 기다렸다가 같이 태워왔는데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제가 언제 여자 만났다고 했나요? 그냥 향수 냄새가 난다고 했죠. 어머님이 왜 더 흥분하세요? 아니, 네가 사람을 묘하게 몰아가니까 그렇지.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다. 두 사람은 황급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을 떠주면서 넌지시 미끼를 던졌죠. 참, 여보, 아까 형님한테 전화 왔었어. 남편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어요. 시어머니도 국을 그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고요. 그네가? 걔가 왜 전화를 해? 별일 없대니?
별일은 아닌데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장호원 땅 등기부등본을 떼보셨나 봐요. 근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걸려있다고 혹시 어머님이 파신 거냐고 길길이 날뛰시던데요? 뭐, 뭐라니? 등기부는 왜 떼봐? 쓸데없이. 그러게요. 아주버님이 그 땅 받을 생각으로 요즘 대출 알아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땅이 팔린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났죠. 혹시 어머님 진짜 그 땅 파셨어요? 형님 말로는 그 땅 판 돈이 진철씨 개원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형수가 미쳤나?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형 돈을 왜 뺏어? 나 능력 있는 의사야. 내 힘으로 개원할 거라고. 당신이 왜 화를 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근데 여보, 당신 이번에 개원하려면 최소 10억은 필요하다며. 그 돈 어떻게 마련했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아, 알아서 한다고. 투자자, 그래, 투자자를 구했어. 강남에서 건물 크게 하는 건물주 따님분이 내 실력만 보고 투자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돈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투자자? 정말 잘 됐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나중에 인사라도 한번 시켜줘. 인사는 무슨 비즈니스 관계인데 네가 껴서 뭐하게.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건방지게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근데 형님이 내일 당장 여기로 오시겠대요. 어머님이랑 단판을 찍겠다고 하시던데 두 분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형님 이번엔 정말 도끼 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밥그릇을 비웠어요. 이제 파는 깔렸고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구경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씻으러 들어간 욕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했어요. 저는 안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죠. 자기야, 혜리가 눈치챈 건 아닌데 형네 부부가 좀 시끄럽게 굴 것 같아. 땅 문제 때문에. 아니야,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자기가 약속한 건물만 명의 넘겨주면 형한테 돈 던져주고 입 다물게 하면 돼. 사랑해. 알지? 오늘 자기 손 보니까 진짜 귀부인 같더라. 혜리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어서 거칠거칠한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 거친 손이 누구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침대에 누워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경아, 작전 2단계 준비해줘. 그 여자 뒷조사 좀 부탁해. 투자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나. 진짜 건물주 딸인지 아니면 나처럼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덤비는 건지. 다음날 아침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집안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잔뜩 화가 난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보였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계셨고요. 저는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아주버님도 오셨네요. 재수씨, 진철이 놈 어딨어? 그리고 엄마는? 엄마 당장 나오라고 해. 동서, 말리지 마. 나 오늘 이 집 기둥 뿌리 뽑으러 왔으니까. 말리다뇨.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두 분 드실 시원한 냉수부터 한 잔 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선 형님 부부는 곧장 시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버지 빚 3억 갚아줄 때 엄마가 내 손 잡고 울면서 뭐라 그랬어? 장호원 땅은 죽어도 놔준다며. 근데 그걸 몰래 팔아서 진철이 3병원 차려줘? 아이고, 나 죽는다.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네. 야 이놈아, 동생이 병원 차려서 성공하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안 떨어지겠냐? 형이 돼서 그깟 땅 하나 가지고. 어머님, 그깟 땅이라뇨? 우리 식당 보증금 빼서 아버님 수술비 된 거 잊으셨어요? 콩고물? 진철이 저놈이 성공해서 우리한테 10원 한 장 준 적이 있어요? 명절 때 스팸 세트 하나 던져주고 지는 한우 처먹는 놈이에요. 그때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상황 파악이 덜 된 건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표정이 꽤나 거만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왜 행패야? 형, 교양업계 소리 좀 지르지 마. 뭐? 행패?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엄마 꼬드겨서 내 땅 팔았지? 그 돈 당장 내놔. 누가 형 땅을 팔았다고 그래? 엄마 명의 땅 엄마가 파신 건데 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나 투자자 따로 있어. 그깟 땅 판 돈 없어도 병원 차린다고. 여보, 말이 좀 심하네. 형님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그리고 투자자라니? 어제 말한 그 건물주 따님 말하는 거야? 제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이 번뜩였어요. 건물주 따님?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자가 여자야? 아, 그게 그 애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건물 크게 하는 분 따님이 투자해주기로 했다고. 근데 조건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던가. 야, 신혜리, 너 입 안 다물어? 저는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이미 형님은 감을 잡은 눈치였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형님은 씩씩거리며 남편 멱살을 잡으려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동서, 너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 저놈이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미경이가 보내준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금은방을 나서는 뒷모습 사진이었죠. 사실은 어제 친구한테서 받은 사진이에요. 그이가 수술한다고 한 시간에 압구정에서 찍힌 거래요. 사진을 본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고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시동생이란 놈은 형도 넘쳐서 바람 피우는 년한테 갖다 바치고 CM이란 사람은 그걸 보고도 잘한다고 부채질을 해?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바람이라니. 우리 진철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나 알아? 강남 빌딩 3채 가진 집 외동딸이야. 너네랑은 차원이 다른 집안이라고. 걔랑 합치면 진철이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을 세운대. 시어머니 입에서 기어이 폭탄이 터져 나왔어요. 본인 입으로 불륜을 인정한 꼴이었죠. 남편은 아,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걔랑 합치다니요? 저랑 이혼이라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까놓고 말해서 네가 우리 진철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애를 낳았니? 아니면 친정에서 병원을 차려줬니? 새며느리는 병원 건물까지 해온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널 끼고 살아? 너도 양심 있으면 이쯤에서 물러나라.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은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 녹음 기능을 껐어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미경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혜리야, 대박이다. 그 여자 백세라. 조회해보니까 강남 건물 주는 개뿔.
전세 사기로 지명수배 내려진 꽃뱀인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너네 남편 지금 완전 호구 잡힌 거야. 메시지를 확인한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믿고 있는 그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거든요. 지진철, 그리고 어머님, 기대하세요. 그 대단한 강남 건물주 며느리 제가 확실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진정하세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본데 그럼 저도 물러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싸움이 뚝 그치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조건? 무슨 조건? 이혼해주겠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해줄게. 대신 그 여자분 정식으로 인사시켜줘. 내가 직접 보고 정말 당신 내조 잘할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집안 일으킬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어. 형님, 아주버님도 같이 보시죠. 그분이 건물해 주시면 아주버님 땅값도 바로 갚아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과 시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백세라가 가짜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 당장 자리 만들어라.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아주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돈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니까 보고 기죽지나 마라. 네, 기대할게요. 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대망의 가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저녁 7시 한강호텔 중식당. 경찰에 신고할 준비 대기해줘.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게. 이제 이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 지진철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마치 새장가 가는 신랑처럼 들떠있는 꼴이 우스웠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옷차림에 신경 많이 썼네. VIP 투자자 만나는 자리라 그런가? 당연하지. 오늘이 내 인생 바뀌는 날이야.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세라 씨랑 얘기 잘 되면 너랑은 바로 서류 정리 들어갈 거니까. 위자료 청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엄마가 변호사 다 알아봐뒀어. 그래? 변호사 비용은 있고 어머님이 땅 판 돈은 이미 당신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야, 너 형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세라 씨가 병원 건물 해주면 그깟 5억 금방 갚아. 오늘 자리에서 투자 확답 받으면 바로 형한테 송금해 줄 거니까 조용히 있어. 알았어. 나도 당신이 잘 돼야 좋지. 그래야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남편은 제 반응이 덤덤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쁜지 혀를 차며 현관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준비되셨죠? 저녁 7시 한강호텔 중식당이에요. 예약은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동서,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분해서 손이 다 떨린다? 오늘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서라도 시원찮을 판이야.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해서 오늘 귀한 손님 오니까 입 닫고 밥이나 처먹다 가라고 하더라. 기가 차서 정말. 형님, 절대 먼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늘 포인트는 그 여자가 스스로 제 발등 찍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버님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제가 신호 줄 때까지는 꼭 참으시라고요. 돈 받아내셔야죠. 알았어.
동서만 믿고 갈게. 근데 그 여자 진짜 부자 맞대? 가서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전화를 끊고 미경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긁은 카드 내역서와 구매 영수증 사진이었죠. 할부 개월수 봐라. 36개월이다. 카드 4개 돌려막기로 긁었어. 큐빅 반지를 5,500에 사다니. 너네 남편 진짜 호구 중에 상호구다. 저는 픽 웃으며 영수증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게 오늘 밤 폭탄의 심지가 될 테니까요. 오후 6시 30분. 한강호텔 중식당 룸에 도착하니 형님 부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을 기세였고 형님은 연거푸 냉수만 들이키고 계셨죠. 두 분 조금만 참으세요. 주인공들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잠시 후 밖에서 시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세라 양, 여기 계단 조심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지.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백세라가 들어왔습니다. 백세라는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손가락엔 어제 산 그 5천만 원짜리 사실은 큐빅인 반지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재킷의 박음질 상태나 가방의 가죽 질감이 묘하게 조잡하다는 걸요. 미경이가 말한 S급 짝퉁이 확실했습니다. 어? 형이랑 형수 벌써 와 있었네? 인사해. 이쪽은 백세라 씨. 곧 내 병원 파트너가 될 분이야. 안녕하세요. 백세라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가족분들이 다 모이셨네요. 좀 부담스럽네. 어머, 그래요? 우리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강남에서 건물 3채나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뭐 아빠가 관리하시긴 하는데 제 명의로 된 것도 좀 있죠. 근데 이분들이 형님 부부 맞죠? 인상이 참 서민적이시네요. 아주버님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려는데 제가 식탁 아래로 아주버님 발을 툭 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세라 양은 귀티가 흐르잖아. 예리제랑은 피부 때깔부터가 다르지. 자자, 다들 앉아요. 오늘 세라 양이 한 통 내는 거 맞지? 아, 네, 그럼요. 제가 이 호텔 VIP 멤버십이 있어서 할인 많이 돼요. 마음껏 드세요. 지원장님 체면도 있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역시 세라 씨는 스케일이 달라. 형, 들었지? VIP 멤버십이래. 자리에 앉자마자 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백세라의 접시에 요리를 덜어주느라 바빴고 남편은 백세라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세라 씨라고 하셨죠. 실례지만 아버님이 강남 어느 쪽 건물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쪽 일을 좀 해서 그쪽 지리를 잘 알거든요. 아, 네. 청담동이랑 신사동 쪽에 있어요.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라 이름만 대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 청담동이요? 그럼 J빌딩이나 S타워 쪽이겠네요? 거기 임대료가 평당 40만 원이 넘죠. 네? 아, 뭐 그 정도 하죠. 제가 세세한 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서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골프 치고 쇼핑하느라 바빠서. 그러시구나.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면 편하죠. 근데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 분이 왜 굳이 개원하는 의사한테 투자를 하세요?
보통 그런 자산가들은 이미 완성된 병원을 인수하거나 병원장들이 줄을 서던데. 야, 신예리, 너 지금 취조하냐? 세라 씨가 나를 좋게 봐서 도와주는 거잖아. 내 실력을 믿고 투자하는 거라고. 그래, 너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왜 남의 귀한 돈에 토를 달아? 배 아파서 그러냐? 배 아파서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투자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면 더 확실하게 해야죠. 백세라 씨, 혹시 혼인신고는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남편 말로는 건물명이 이전되면 바로 한다던데. 자기야, 아까는 서류 정리 다 됐다고 했잖아. 근데 아직 와이프분이 저렇게 쌩쌩하신데? 아니야. 혜리도 동의했어. 오늘 확실하게 투자 결정되면 바로 도장 찍기로 했다고. 그치, 혜리야?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도장 찍어드려야죠. 근데 그 전에 정산할 게 좀 있어서요. 형님, 이제 말씀하세요. 제 신호를 받은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백세라 씨, 그쪽에 돈이 그렇게 많다니까 안심하고 말할게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 사람 몰래 장원 땅 판 돈 5억 지금 서방님이 가지고 있죠. 그거 당장 갚으세요. 그 땅 우리 남편 퇴직금이랑 시아버지 빚 갚은 돈으로 산 거예요. 공증서류 여기 다 있어요. 그래, 내 돈 5억 내놔. 네가 그 돈으로 이 여자 반지 사주고 명품 사줬다며? 남의 피 같은 돈으로 바람질을 해?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세라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땅 판 돈이라니? 지원장님, 자기 현금 5억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본인 돈이 아니라 빚이었어? 아니, 세라씨, 오해하지 마. 이건 형이랑 어머니 사이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5억 그거 세라씨가 병원 건물 해주면 보증금으로 퉁치면 되잖아. 형한테 5억 주고 끝내자고. 뭐? 내가 왜 그 돈을 갚아? 난 자기 실력 보고 건물 내준다고 했지 빚 갚아준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자기가 개원자금 10억은 현금으로 들고 있다뇨. 아니, 이 아가씨가 왜 말을 바꿔? 우리 진철이가 의사인데 건물 하나 해오면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그깟 5억이 대수야? 잠깐만요. 대화가 좀 이상하게 흐르네요. 백세라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물명의 이전해 주실 능력 있으신 거 맞아요? 뭐예요? 지금 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타고 오신 차 렌터카던데요? 허자 번호판 달린 벤츠 S클래스. 그리고 입고 계신 샤넬 재킷 단추가 정품이랑 다르네요. 라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짓들이야? 기분 나빠서 투자 못하겠네. 지원장님,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그냥 갈 거야. 그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 순간 제가 나직하게 한 마디 던졌습니다. 가시려고요? 아직 경찰 오려면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말에 백세라가 멈칫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동시에 저를 쳐다봤죠. 경찰? 무슨 경찰? 너 신고했어? 응. 사기죄로 신고했어. 백세라 씨, 아니, 본명이 박춘자 씨죠? 전세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로 수배 내려져 있던데 여기서 잡힐 줄은 모르셨나 봐요? 박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 씨,
아니지. 당신 강남 건물주 딸 맞잖아. 백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야, 지진철. 너 마누라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눈치가 백단이네. 그래, 나 건물주 아니다. 근데 너도 웃기지 않냐?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부자 여자 만나서 병원 차려보겠다고 설친 게 누군데? 인연이? 뭐라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속여? 내 돈 5억 내놔. 내 아들한테 뜯어간 돈 다 토해내고 가. 시어머니가 백스라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이거 안 나? 할망구야. 5억? 그 돈 네 아들이 다 썼어. 룸살롱 가서 술 처먹고 나 명품 사주고 호텔 빌리고.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온 건 1,000만 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건물은? 병원은? 병원은 개뿔? 야, 이 미친놈아. 내 돈 어디 갔어? 내 퇴직금 내놓으라고. 아주버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세라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제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죠. 목가 박춘자. 그 큐빅 반지 아직 계산 안 끝났잖아. 뭐? 큐빅? 이거 다이아몬드거든? 네 남편이 5천만 원 주고 산 거야. 인연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친구 가게에서 산 건데 내가 특별 주문한 최상급 큐빅이야. 원가 30만 원짜리. 영수증 보여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경이가 보내준 영수증 사진을 백세라와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품명 패션 큐빅 세트. 가격 5,500만 원. 큐빅? 내가 5천만 원을 긁었는데 큐빅이라고?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나한테 가짜를 줘? 너도 나 등쳐먹으려고 작정했었냐? 남편과 백세라,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형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경찰 올 거예요.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 저는 이만 빠질게요. 나머지 쇼는 관람 잘하시고 후기 알려주세요. 동서,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고맙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난장판이 된 룸을 뒤로 하고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경찰입니다. 박춘자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절규하는 목소리도 함께요. 혜리야, 혜리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이거 다 오해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는 남편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군요. 경찰서에서의 그 난장판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박춘자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가 결정되었고 남편 지진철은 참고인 조사를 받느라 녹초가 되어 풀려났죠. 경찰서를 나오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에 쳐져 있고 명품이라 자랑하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혜리야, 문 좀 열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변호사한테 해. 그리고 당신 갈 집 없어.
아까 말했잖아. 도어록 비밀번호 바꿨다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경찰도 그랬잖아. 나도 속은 거라고. 속았다고 해서 당신이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형님 돈 훔친 거, 불륜 저지른 거, 나 기만하고 이혼 모의한 거 다 팩트잖아. 내 짐이랑 당신 짐 벌써 용달 불러서 다 정리했어. 당신 짐은 어머님, 아니 정여사 집. 아, 정여사 집도 아주버님 명이지. 거기로 보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신혜리,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의사야. 내가 다시 일어서면 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그래, 그 잘난 의사 면허로 열심히 빚 갚아. 다음 날 오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에게서 시어머니 짐을 뺐으니 와서 보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도착해보니 아파트 복도에 이삿짐 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위에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혜리야, 아이고 혜리야, 너 왔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 잠깐 귀신에 홀렸었나 봐. 네 형님이 나보고 나가란다. 갈 데도 없는 노인네를 길바닥에 나 앉으라니 이게 말이 되니? 형님, 안에 계세요? 저 혜리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본체 만체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님이 나오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왔어? 꼴 봐라. 저러고 2시간째 버티고 있다? 경찰 부르려다가 동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얘, 큰애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러냐? 그리고 혜리 너도 그래. 부부싸움 좀 했다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른 척해? 네가 진철이 좀 잘 다독여서 다시 합쳐야지. 정 여사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당신 아들과 저는 끝났어요. 소장 접수했고 위자료 청구랑 재산 분할 신청도 다 끝냈고요. 뭐? 정 여사? 이혼? 야, 이 독한 년아. 남자가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걸 빌미로 이혼을 해? 그리고 재산 분할? 네가 보탠 게 뭐 있다고 재산을 나눠? 제가 보탠 게 왜 없어요? 친정에서 해온 혼수, 7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갚은 대출이자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내가 메꾼 돈들 다 청구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정 여사님이 아들한테 몰래 주신 그 5억, 그거 아주버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거셨대요. 뭐? 소송? 큰애가 지 동생한테 소송을 걸어? 그래요, 어머님. 그이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가 몰래 땅 팔아서 진철이 준 거, 그거 횡령이자 사기래요. 공증서류 다 있으니까 법대로 하겠대요. 진철이 월급 압류 들어갈 거고 병원에서 퇴직금 나오면 그것도 다 압류할 거예요. 아이고, 나 죽는다. 형제가 어떻게 돈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형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손을 올려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났어요. 당장 이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바람에 얼굴은 퀭한 게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형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형한테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해줘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갚을게.
5억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테니까 소송만은 취하해 달라고 해줘. 갚아? 네가 무슨 수로? 너 병원에서 잘렸잖아. 어?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잘리다니. 아,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아침에 병원장님한테 전화 드렸어. 당신이 사기 사건 연루돼서 경찰 조사 받았고 불륜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병원 이미지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시던데? 야, 신예리, 너 진짜 악마냐? 내 밥줄을 끊어? 내가 의사를 못하면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걱정 마. 페이닥터 자리는 없어도 어디 지방 요양병원 당직 의사는 구할 수 있겠지. 월급 차압당하면서 평생 갚아? 당신 이제 신용불량자 될 일만 남았잖아. 혜리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진짜 잘할게. 박춘자 그 여자한테 쓴 돈 내가 어떻게든 돌려받을게. 돌려받아? 꿈 깨. 걔 빈털털이야. 명품도 다 짝퉁이고 훔친 돈은 도박으로 다 날렸대. 남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요. 형님은 경비실에 연락해 잡상인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했고 잠시 후 경비원들이 올라가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동서, 고생했다.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저 인간들 이제 찜질방이나 전전하겠지? 그러게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 소송 거신 거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걱정 마. 우리 그이도 이번엔 눈 뒤집혔어. 절대 안 봐준대.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미경인의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이거 5,500만 원에 긁은 거잖아요. 영수증도 여기 있잖아요. 환불 안 되면 매입이라도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급해서 그래요. 손님,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반지는 주문 제작이라 환불 불가해요. 영수증 하단에 빨간 글씨로 적힌 거 안 보이세요? 교환 및 환불 불가. 그리고 이거 큐빅이잖아요. 매입해드려도 큐빅값 5만 원, 은값 3만 원에서 8만 원 쳐드릴 수 있겠네. 야, 너 이거 사기 아니야? 큐빅을 5천만 원에 파는 게 어디 있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거야? 고발하세요. 근데 어쩌죠? 주문서에 백세라님을 위한 특별 세공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고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소송하세요.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갈 테니까요. 남편이 카운터를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려던 찰나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에 남편이 뒤를 돌아봤죠. 여기서 뭐해? 쪽팔리게. 혜리야, 너 잘 왔다. 네 친구한테 말 좀 해줘. 이거 환불 좀 해달라고. 나 지금 당장 카드값 막아야 한단 말이야. 오늘까지 안 먹으면 신용불량자 된다고. 미경아, 진상 손님 처리 안 하고 뭐해? 경찰 부를까? 혜리 왔어?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던 참이야. 그럴 필요 없어. 진철 씨, 그거 8만 원이라도 받고 팔고 싶으면 팔아. 근데 그 돈으로 택시비나 나올지 모르겠네. 너 진짜 친구랑 짜고 나 엿먹인 거지? 이거 다 계획된 거지? 이제 알았어? 눈치가 그렇게 없으니 사기꾼한테 당하지. 그리고 나 오늘 내 반지 사러 왔어. 저는 미경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미경이는 금고에서 반짝이는 케이스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죠. 그 안에는
진짜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쁘지? 이건 진짜야. 야, 너 돈 없다며. 돈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사? 이거 내 친구 미경이가 줬어. 박춘자 같은 년보다 내 손에 더 어울릴 거라고. 남편은 멍하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초라한 큐빅 반지와 제 앞에 놓인 진짜 다이아몬드.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죠. 자, 영업방해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8만 원 받고 파실래요? 남편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큐빅 반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서 뒹구는 가짜 반지가 마치 그의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아, 속 시원해. 저 인간 표정 봤냐? 진짜 걸작이다. 고생했어, 미경아.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가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확정. 재산 분할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절반 회수, 그리고 남편의 급여 압류 결정문까지. 마지막으로 손이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님. 저예요. 네, 서류 정리 다 끝났어요. 아, 진철이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월급이 적어서 압류 들어가도 원금 갚으려면 20년은 걸릴 거라고 하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주버님 댁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아주버님 댁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며 울고불고 하신다더군요.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좁은 당직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고요. 그들이 지옥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트렁크 하나만 달랑 들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미경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야, 벌써 들어가는 거야?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면 좋을 텐데. 시간 없어서 그래. 도착하면 연락할게. 그리고 그 큐빅 반지 가게 앞에 버리고 갔더라. 그거 주워서 박춘자 면회 갈 때 넣어줘. 영치금 대신 쓰라고. 야, 너 진짜 끝까지 잔인하다. 알았어. 내가 택배로 교도소에 보내줄게. 전 남친의 선물이라고 적어서. 그래, 고맙다. 나 간다. 전화를 끊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내미는 제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시내리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잘 있어라, 내 지긋지긋했던 과거들아. 나는 내 인생 찾으러 간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하고 짜릿한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덕분인지 어학연수 코스를 수석으로 수료하고 지금은 현지 호텔 매니지먼트 과정에 정식 입학했습니다. 제 일상은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센트럴파크를 조깅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과제를 하며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삶. 지난 7년간 시댁의 호출에 5분 대기조로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죠.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다가 무심코 스팸 메일함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더군요. 보낸 사람 지진철. 제목 혜리야 잘 지내니? 뉴욕은 춥지 않아? 제목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클릭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혜리야, 나야 진철이.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네. 나 지금 경기도 외곽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알다시피 형이 걸어놓은 압류 때문에 최저 생계비 18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 컵라면 먹으면서 네 생각 많이 한다.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혹시 여유가 되면, 아니 그냥 안부나 묻고 싶어서 보낸다. 감기 조심해. 메일 끝자락에 교묘하게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꼴이 참 지진철다웠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형님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때쯤이었거든요. 형님, 잘 지내시죠? 저 혜리예요. 어머, 동서. 아니지, 이제 혜리 씨라고 불러야지. 목소리 좋네. 뉴욕물 좀 먹었더니 발음이 굴러가는 것 같아. 형님도 참 별일 없으시죠? 가게는 잘 되고요? 말도 마. 요즘 손님이 미어 터져. 우리 그이도 이제 표정에 폈어. 빚 다 갚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아 맞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지진철 씨요? 방금 스팸 메일 와서 대충은 알아요. 요양병원에 있다던데. 요양병원? 걔 거기서도 쫓겨날 판이야. 네? 쫓겨나요? 왜요? 사고 쳤어요? 사고는 시어머니가 쳤지. 지난달에 어머니가 짐 싸들고 그 병원 기숙사로 찾아갔나 봐.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고. 근데 병원 측에서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막았더니 로비에 들어 누워서 내 아들 의사다. 원장 나오라고 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 아,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래서요? 병원 이미지가 요양병원이라 어르신들 안정이 최우선이잖아. 근데 로비에서 고판을 벌였으니 원장이 가만히 있겠어? 심할서 쓰고 지방 더 구석진 곳으로 발령났대. 섬이라던가? 아무튼 거기서도 월급 차압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죽을 맛일 거야. 우리 변호사가 아주 독하게 굴거든. 10원 한 장까지 다 빨아먹겠다고 벼르고 있어. 아주버님 화가 아직 안 풀리셨나 보네요. 하긴 5억이면 평생 모은 돈인데.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이 크지. 아, 그리고 어머니 소식도 궁금해? 굳이 궁금하진 않지만 형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눈치는 여전하다니까. 어머니 지금 정부 지원받는 노인보호시설에 계셔. 나랑 남편한테 부양료 청구 소송 걸었는데 기각당했거든. 기각이요? 하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시설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판사가 그랬대. 차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탕진한 경우 장남에게 부양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우리가 증거자료로 땅 판 내역이랑 진철이한테 돈 보낸 내역 다 냈거든. 괘씸죄까지 추가된 거지 뭐. 시설밥 맛없다고 매일 전화서 욕하시는데 나 그냥 번호 차단했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잘하셨어요. 형님도 이제 형님 인생 사셔야죠. 아주버님이랑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그래야지.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내가 거하게 한상 차려줄게. 갈비찜 해줄 테니까 꼭 들러. 네, 꼭 갈게요. 끊을게요, 형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줄이야. 이렇게 저의 파란만장한 복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